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여전히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방역 체계 개편을 준비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수님, 지금 정부가 거리두기 그리고 접종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쭉 지켜보시면서 어떤 소회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유행 양상을 일단 설명드리자면요. 네. 지난 2년간 4차례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1차부터 3차까지는 사실은 수백 명에 불과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공포스러웠죠. 근데 한 번 유행이 끝날 때마다 그 기저 숫자들, 즉 최저로 떨어졌을 때 기저 숫자들이 계속 늘어났었어요. 예. 그런데 4차 유행이라는 것은 작년 7월 7일 날 1212명, 지금 생각하면 큰 숫자가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게 1000명대가 넘어가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유행이 지금까지는 제일 컸었고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1000명이 넘어가지만 예방접종만 잘 맞아서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은 집단 면역에 가까워져서 뭐 일상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사실은 이때부터 유행한 게 델타 변이주가 돼서 이 델타 변이주는 예방주사의 효과를 상당히 약화시킨 부분들이 있어서 또 기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돌파 감염이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4차 유행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난주의 상황인데 그래도 3,000명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5차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오미크론의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유행의 규모는 계속 커졌고 이 4차 대유행의 사망자 수는 뭐 3,000명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뭐 해외 사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실제 지금 사망률만 해도 누적으로 0.91%이기 때문에 그다지 낮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의 사망률은 약 1%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확진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위중증 환자들도 400명대로 떨어진 이유는 예. 1, 2주 전에 감소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지금 영향을 받아서 감소세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주가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과연 이 위중증자 관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런지 이것은 아직도 불확실하긴 하지만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황을 쭉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앞으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 만한 내용들을 많이 던져주셨는데 일단 지금의 확산세가 신규 확진자 6,000명대 진입한 부분도 이제 오미크론 영향도 있을 테지만 비수도권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다. 이 부분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비수도권이 뭐 광주라든지 호남 지역 같은데 또 경북이라든지 강원 지역 같은데 굉장히 그 비율이 높아져서 호남 지역 같은 데서는 이미 뭐 우세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볼 부분은 수도권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2,364명으로 이게 최고치를 찍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군 부대에서부터 나온 환자들이 오미크론 환자들이 뭐 크리스마스 때 본국에 갔다 오면서 이 전파가 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이것이 일본의 오키나와 상황하고 상당히 닮아 있어요. 좀 시차는 있지만 예. 결국은 해외로부터 들어온 유입자로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여기는 지금 90%를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금 서울의 경우는 약간 적습니다만은 예. 이것도 지역사회에서 폭발적인 오미크론의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결국은 시간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일단 뭐 이번 주에만 해도 주중에 4,000명, 5,000명, 6,000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되면은 지난 4차 유행까지의 최고치인 7,850명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또 2월 달 정도 됐을 때에는 결국은 2월 말 정도, 3월 초순 정도가 아마 정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우리나라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으로는 뭐 2, 3만 명부터 한 9만 명 정도까지 있습니다만은 어저께 미국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14만 명까지 2월 말에 올라가고 아마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이런 시뮬레이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점이라는 부분 어느 정도까지 환자가 나올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불확실한 부분은 많으니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예. 지금 방역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오미크론이 이번 주 내로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좀 즉각적인 대응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착수를 한 것 같은데요. 델타보다 오미크론이 감염 전염력이 더 높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겠습니까? 일단 지금의 이 위중증 환자의 감소 추세라는 것은 다 델타 변이주이고요. 델타 변이주가 점점 줄어들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수만 명이라는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의 의료 체제로서는 안 되겠죠. 결국은 대부분 재택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재택 치료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이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병의원에서 1차 진료, 진단부터 처방 또 관리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세부 지침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 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병의원이라고 지금 되어는 있지만 예. 총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만은 여기서 그럼 과연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 배분들이 잘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이 환자들이 많아졌을 때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가 아프다든지 뭐 뇌졸중이 왔다든지 심장마비가 왔다든지 또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안과 진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타과 진료가 가능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으로서는 그런 타과 진료를 확진자를 받아주는 타과 진료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코로나가 증상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도 악화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하고 예. 또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사회 필수 인력이 감염되었을 때 격리가 오래 가게 되면은 결국은 사회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네.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침이 마련돼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정부가 준비한 오미크론 대응 단계 경우에 보면은 확진자가 7천 명이 넘으면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면 어떤 내용이 이제 바뀌는 건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 또 효과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의 방역의 목표로 하면은 결국은 확진자를 줄여서 유행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하면은 앞으로는 유행의 억제라기보다는 일단은 유증상자들이 많아졌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조기 치료를 잘 함으로 해서 위중증 사망을 가지 않고 의료 체제가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 진단검사 자체도 숫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PCR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PCR을 못하게 되면 진단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초기 진단이 늦어져 갖고 예. 더 확산되고 더 위중증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신속 검사 키트를 사용해서 항원 신속 검사 키트를 사용해서 일단 진단을 한 후에 그 네. 진단이 양성으로 나오면은 PCR은 확진 검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PCR인 경우에 있어서는 고위험군 65세 이상들이라든지 또는 집단 발생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예. 적극적으로 역학 조사를 위해서도 이 신속하게 PCR 진단 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예. 실제 병의원에서 할 때에는 신속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신속 검사를 했을 때도 사실은 좀 세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양성이 그 30분 안에 양성 판정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양성이 나왔을 때 그럼 이 사람의 자가 격리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결국은 한 번은 선별진단소를 가서 PCR 확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위중증 환자 수도 주목해서 봐야겠는데 일단 이 부분은 수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가 낮아서 코로나19 유행의 마지막 고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수께서도 이제 앞서 좀 유사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저는 뭐 같은 의견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해외 사례들에서 보면은 입원율은 굉장히 낮고 또 입원을 하더라도 입원 기간이 짧다고 합니다. 또 위중증으로 가는 환자도 상당히 적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예. 위중증이나 사망률 같은 경우 4분의 1 이하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어떻게 유행 양성이 바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상대가 되는 적인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는 약독화가 되었다고는 볼 수가 있고요. 예. 우리한테는 백신이라는 무기하고 또는 먹는 치료제라는 또 새로운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약 88% 정도의 그 중증화 예방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고위험군에서 10명이 복용을 한다면은 1명 정도만 위중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위중증 환자는 그다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우리가 의료체제 안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숫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유행의 큰 유행이 한번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방 접종률도 85%가 넘는 데다가 예. 여기에 이제 자연 면역까지 더 합치게 되면은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된 사람은 완전 면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면역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적어도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가까운 상황까지 돼서 관리 가능한 질병 즉 톡착화되는 엔데믹이라고 표시하는데요. 독감과 같이 0.1% 정도의 치명률을 가진 데다가 예. 먹는 치료제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큰 위험 없이 방역 통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예. 이것이 좀 더 지나가면은 가을까지 새로운 변이주가 더 나온다 할지라도 이 오미크론에 의한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은 굉장히 강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새로 나오는 변이주에 대해서도 면역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서 가을 이후에는 상당히 방역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대 명예교수와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